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이 바이마르에서 13년 만에 히틀러라고 하는 개인 앞에 바이마르를 무참히 기르었습니다. 대한민국 분단 문제도 있고 호남 문제도 있고 또 발전 격차 문제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장 좋은 헌법 기본으로 내일 모레면 얼마 안 80년을 가져가는 겁니다.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 문제를 직면하면 그리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국민이니까 이 문제를 그런 측에서 다시 한번 대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동식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정식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호남과 대한민국이라는 건데요. 자료집에 보시면은 호남 문제의 기원 1을 해가지고 해방 전후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각으로 자료를 참고했겠습니다. 자료집에는 2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호남 문제의 기원 박정희 시대부터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는 한일회담의 청구권 자금을 시드머니로 하고 있었습니다. 원조 자금은 대개 공여국,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본이죠. 일본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사는 데 쓰이게 됩니다. 즉 한국의 경제 개발은 일본 관서 경제권과의 동조화 현상과 함께 진행됐고 관서 지방과 가까운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공업 벨트가 들어선 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남 일대가 한국 산업화의 전진 기지가 된 것입니다. 또 이제 대형 선박, 산업화에는 대형 선박이 반드시 입항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서도 그 호남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고 뻘이 많아가지고 큰 대형 선박이 입항하는 데는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영남 해안 일대가 좀 유리했다고 봅니다. 즉, 호남 분들이 박정희 정권이 의도적으로 그 호남을 산업화에서 소외시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이 절대 부족했기에 경제 개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선택된 게 영남 기업들이고 영남 지방이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한된 자원을 특정 지역과 산업 그리고 기업에 집중 지원하다 보니까 이 자원 배분권을 누군가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중앙정부였고 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그리고 수도권 비리화 현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수도권 비리화 현상은 산업화의 철저히 규제됐다는 것. 한국의 산업화의 특수한 모델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와 정치의 주역이었던 경부축이 형성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영남 패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육사 출신 군부 엘리트가 거버넌스의 중심에 선 현상도 자원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눠줄 자원이 적으니까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두 가지인데 당근과 채찍 가운데 당근을 활용하기는 힘들고 채찍에 많이 의존했다는 겁니다. 이 채찍을 가지고 있는 게 일부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군인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역할이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은 이런 권력 및 이권 배분에서 소외됐습니다. 또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은 농촌 사회 해체를 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농촌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 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화에 따른 그 인력 이동 그 부분도 호남이 집중적인 타겟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호남 농촌의 해체로 호남의 농민들은 노동자나 도시 주민으로 옮겨갔고 그 과정에서 분노와 소외, 저항 의식을 키우게 됐습니다. 원래 이방인은 경계와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호남 출신들은 그 중에서도 사회 하층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호남 출신들의 분노와 저항 의식을 키우는